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상켜버림경 남은 부분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8분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다시 좀 말씀드렸고요. 분석 용어 정의의 방법이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용어 정의를 주제로 설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커다란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주제를 위해서는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용어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치마니까야 위반과 왔고 분석품처럼 어떤 주제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경, 용어의 분석이냐 주제의 분석이냐 이런 차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상켜버림경은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죠. 그 설명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색수상행들 식에 대해서 쌓는 삶을 사느냐, 쌓지 않고 흩어버리는 삶을 샀느냐, 아니면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느냐, 이제 요렇게 어떤 과정의 경우와 완성의 경우,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커다란 주제인데, 그런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언지, 내가 오치온이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오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오온을 쌓는 과정으로의 범부 중생들의 삶이 있고, 그것을 쌓지 않고 허물어가는 과정으로의 유학으로의 벗어남의 과정에 있는 성자들, 그리고 나면 다 허물었기 때문에 쌓는다라는 과정에서도 벗어났고, 허문다라는 과정에서도 벗어나서 쌓지도 허물지도 않는, 오직 다 허물었기 때문에 허문 뒤에 서 있다.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의 삶을 말하는, 이런 과정으로 깨달음을 이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쌓는다라는 범부들의 과정이 무엇을 쌓느냐? 색수상행식 오온을 쌓는다? 그렇다면 그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쌓는 삶이 범부의 삶이고, 무엇이길래 그것을 쌓지 않고 허무는 과정이 유학,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의 삶인지, 무엇이길래 그것을 쌓는 일을 완전히 멈추고 허무는 일까지 끝냈기 때문에 허문 뒤에 서 있는 완성된 아라한 무학의 경지가 실현되는지, 무엇이길래, 만약에 이렇게 쌓는다는 중생의 경지, 허문다는 유학의 경지,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에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서 있는, 허문 뒤에 서 있는 이런 아라한, 이런 완성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알맹이가 사실과 다르다. 말은 색수상행식을 허문다, 허문 뒤에 서 있다, 이래 하는데 실제로 색이라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과 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소설 쓰는 거지 그 방법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깨달음의 길을 이끄는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색이라는 건 이런 거고 수상행들식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하고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색을 쌓는 삶이고 이런 색을 허무는 삶이고 이런 색을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그것을 색수상행식 5원에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또 특징적으로 말할 때 쌓는다, 허문다 요 측면, 또 붙잡는다, 버린다, 묶는다, 푼다, 맛을 즐긴다, 맛을 떠난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범부와 유학과 무학, 아라한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네, 이게 그 색수상행식 5온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인 거죠. 뭐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나오는 물리심의 법도 포함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우리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이 무엇냐라고 정의하는 데는 뭐 모든 것이든 그렇죠. 뭐 이게 특히 쌓여 있는 거니까 어떤 알갱이들이 쌓여 있느냐, 요런 쌓여 있는 것을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색이라 부르고 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수라 부르고 하는 왜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질의 측면으로도 정의가 돼야 하죠. 내일 아침 독송할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온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일까 라고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고요. 오늘 독송한 상켜버림경은 왜 색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그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요런 경이죠. 자, 카차니아경, 상켜버림경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졌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5가지 집착된 무더기,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을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게 오치온으로의 나의 포괄적인 삶에서의 전생 것, 또는 이 포괄적인 오치온으로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색수상행식, 오치온으로 기억하거나 또는 그것 중에 어떤 색을, 수를, 상을, 행들을, 식을, 요렇게 결국은 오온에 대한 기억이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
그 주제를 띄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색을 기억한다 해서 색수상행식에 반복하죠. 자, 그러면서 자,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 나는 전생에 이런 색을 가진 자였어, 이런 수를 가진 자였어, 내지 이런 식을 가진 자였어, 뭉뚱그려서 나는 이런 오치온이었어, 요렇게 전생을 기억하게 된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게 뭐 다른 어떤 거 아니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색수상행식의 이전의 사건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말 자체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면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또 태어나 윤회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결국은 명색은, 그러니까 오온으로 보면 색수상행들은 다 버려진 거예요. 전생의 것, 몸이나 몸에 연결된 것들, 요런 것들은 다 버려졌기 때문에 전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식 안에, 그죠? 명색은 버려지고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삶을 시작하니까 이번 몸과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이번의 몸 속에 기억돼 있겠죠. 그래서 명색 안에 기억이 돼 있겠지만 색수상행들이 식은 식이고, 그러나 전생에 대한 것은 명색이 몸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장되어 있진 않단 말이죠. 버려졌죠.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은 결국은 그 식이라는 것이 색수상행들의 과정을 거쳐서 머물고 그 머문 식이 쌓여있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래 되니까 식 안에는 그 삶의 과정들, 색수상행들의 이 과정을 담고서 머물러 있는 식이기 때문에 식 안에 색수상행의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알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식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몸으로의 삶 이전에 전생의 몸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의 과정이 이렇게 씨앗식에서 가래의 양분으로 어부의 밭에 의해서 열매로서 머문 식 안에 들어있는 그 알물 사띠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요 시간에 요런 한순간의 머문 식을 찾아내서 그 식이 요런 색의 과정, 요런 수의 과정, 요런 상의 과정, 요런 행의 과정을 통해서 머문 식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이런 색을 가졌었구나, 이런 수, 이런 상, 이런 행들을 가진 자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머문 이런 식을 가진 자였구나. 요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전생을 기억하는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이제 그 식 안에 식의 무더기를 구성하고 있는 전생의 사건들에서 뭉뚱그려진 오치온으로 기억하든가 아니면
그게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머문 시기 색수상 행의 과정에 대해서 알므로써 머문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전생의 기억의 메커니즘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으로서 기억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일단 정의부터 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무엇을 색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라고 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한다. 무엇을 수라고 해야 하느냐?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무엇을 상이라고 하느냐? 함께한다.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라고 해서 상이라고 한다. 무엇을 행들, 형성작용들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유의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다. 무엇을 유의해서 형성하느냐? 색을 색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내지 식까지 해서 행들이라 불린다. 무엇을 식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인식하느냐?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떫지 않은 맛, 짠맛, 짜지 않은 맛 이래서 색성향 미촉 법 6 외입처 가운데 미라고 하는 맛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대상을 6 외입처 중에 맛이라는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예,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자리죠. 이렇게 보면 식이라는 것이 내입처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입처라는 게 식과 근이 함께한 거 요런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죠. 자, 요렇게 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몸과 함께 해서 외입처를 기억하는 이제 요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위자나티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는 정의가 성립하는 거죠. 네, 이게 뭔가요? 5가지로 색수상행식이 왜 어떤 성질을 가졌기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느냐 하는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때 이제 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깊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분별해서 한다라고 하는 요 식의 정의가 맞지만 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락고 불고 불락을 분별한다 라고 해서 외입처 말고 느낌을 경험을 분별한다 라고 해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알고 경험하는 요렇게 생겨나는 식과 수의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인식이 진행되는, 그래서 1차 인식, 2차 인식 요런 인식의 구분을 하게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다시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정의에 이어가지고 이 오온이 내 삶에 끼치는 문제 상황을 지시하고 있죠. 색이 지금 나를 삼키고 있다. 현재의 색이 지금 나를 삼키듯이 과거의 색도 나를 삼켰다. 내가 만약 미래의 색을 기뻐한다면 현재의 색이 지금 나를 삼키듯이 미래의 색도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5온, 나를 구성하는 이 5가지 요소가 나를 삼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죠. 나를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나를 삼켜버렸어, 나는 잡아먹혔어, 이런 개념이죠. 색수상행식 5온이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오온이 내가 아니고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나다 라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경은 또 중요한 하나,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 이제 네 개의 이어지는 경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제 요 삼켜버림 경도 그는 이렇게 숙고하면서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수행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오온에 반복하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결국 색수상행식이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요런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를 갈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고 현재를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라고 하는데, 그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조님 붙잡음의 경 무아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입니까? 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색이든 수상행식이든 오온 전체에 대해서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해서 여실직연을 이끌죠. 자, 여기까지 이끌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 독송한 부분이죠. 이 경은 이런 과정,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다, 무상이다, 고다, 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속적으로 붙잡는 삶이죠. 삼킴당하고 있는 삶이죠. 그럴 때 이제 무상과 고, 변화하는 현상을 봄으로써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요런 상태로서 예리자의 은은. 그러면 이제 요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이 경에 참 멋지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허물지 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범부 중생들은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 유학들은 어떻다고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요런 차별, 범부들의 내 거요 요런 삶하고 성자들의 내 거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요 라고 무상고 무아라고 행들을 여실직연하는 요런 과정을 구분해서, 요런 범부들의 삶은 쌓는 삶이고, 이렇게 성자들의 과정은 쌓지 않고 허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쌓는 삶, 쌓지 않고 허무는 삶. 그래서 그거를 허물지 쌓지 않는다. 그리고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붙잡는다,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묶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즐긴다, 맛을 떠나지,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대해서 허물지, 쌓지 않는다. 또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맛을 즐기지 않는다. 요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의 과정에서 쌓고 붙잡고 묶고 그 맛을 즐기면서 살아감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윤회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떠나는 이런 삶을 설명하죠. 유학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염오하고 이탐하고 그래서 해탈한다. 그러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 아라한의 길을, 아라한의 과정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라한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아라한의 성취, 그러니까 허무는 삶, 푸는 삶, 그러니까 허무는 삶, 버리는 삶, 푸는 삶, 맛을 즐기지 않는 삶. 요런 삶의 과정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진행하면 그 마지막 완성된 자리, 해탈지견된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범부들이 쌓는 삶도 유학의 과정에서 쌓지 않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쌓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허무는 과정을 유학의 과정에서 지내면 이제 완성된 경지는 이제 더 이상 쌓을 것도 없고 허물 것도 없어. 쌓을 것도 없고 허물 것도 없고 다 허문 뒤에 그냥 평화롭게 서 있어. 요렇게 아라한의 완성된 삶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비구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떠난 뒤에 서 있다. 라고 오온에 대해서 반복함으로써 범부들의 쌓는 삶, 붙잡는 삶, 묶는 삶, 맛을 즐기는 삶, 그것을 그런 중생들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쌓지 않고 허무는 삶, 붙잡지 않고 버리는 삶, 묶지 않고 푸는 삶, 맛을 즐기지 않고 잠깐만, 이게 왜 다 떠난으로 돼 있지? 잠깐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착각했네.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쌓고 쌓는 삶, 붙잡는 삶, 묶는 삶, 맛을 즐기는 삶. 거기에서 허무는 삶, 버리는 삶, 푸는 삶, 맛을 즐기지 않. 여기서 이제 맛을
맛을 떠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맛을 즐긴다,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맛을 즐긴다, 맛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 하나가 지금 자꾸 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맛을 즐긴다, 즐긴다의 반대를 맛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맛을 떠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자꾸 말하기에 헷갈려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범부들의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요런 삶에서 유학의 과정, 벗어남의 과정으로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떠나는, 맛을 즐기지 않고가 아니라 맛을 떠나는 요런 유학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아라칸의 삶은 쌓는 일도 필요가 없고 허무는 일도 필요가 없어. 다 허물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났어, 해탈되었어.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묶지도 풀지도 않고, 아니죠, 붙잡지도 버리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는 해탈된 삶. 묶지도 풀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는 해탈된 삶. 요 해탈된 삶, 요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맛을 즐기지도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는 해탈된 삶. 요렇게 아라칸의 완성된 삶을 설명하고 있죠. 네, 깨달음의 과정을 팔정도로서 성취해가는 그 삶의 과정을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깨달음의 과정을 요렇게 이 경은 범부들의 삶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유학의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해탈된 삶을 요렇게 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네, 요렇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온이 정의되고 그 앞에서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온으로의 삶을 기억하는 거다. 요거 명색은 버려졌기 때문에 시간에 들어있는 기억이다. 요런 부분까지를 다 좀 보았어요. 마지막에 가면 인드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고 파자파티와 함께하는 신들, 이래서 신들이지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존재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 그들이 놀라운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최상의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어떤 것을 의지하여 선을 닦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아라한이니까 최상의 분이죠. 또 뭐 유학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다 최상의 분이죠. 그분들은 해탈을 열반을 의지해서 선을 닦는데 우리들은 즉 벗어남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 존재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분들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분들을 멀리서도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